황기식의 국제시장 오늘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저희가 백신 얘기하면서 이제 부스터샷 얘기했는데 미국은 뭐 접종을 개시했네요. 바이든 대통령도 맞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접종 대상자 뭐 혼선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좀 전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좀 말도 많고 궁금했었는데 지난 주말부터 실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백신부터 시작됐고요. 모더나나 얀센은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그 부스터샷을 이렇게 논의하고 실시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접종률은 낮지 않거든요. 예. 64%가 1차 접종을 다 했고 55%까지가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진정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2만 명 선에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2천 명씩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부스터샷에 대해서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급합니다. 급해서 직접 TV에 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실수를 한 부분도 있어요. 이 대상자 그 3차 접종 부스터샷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대통령부터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좀 혼선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미국 성인이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토론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 예. 모든 성인들에게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그 효과가 검증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상당히 지금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크게 발표를 한 거 보면은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비만, 당뇨, 고혈압이 있는 그 기저질환자이거나 예. 아니면 의료시설에 종사하거나 교사거나 노숙인 보호소 등등 고위험군 직업군 이 정도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당사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의료인들이나 병원 실제 접종하는 사람들도 이게 어떤 기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이 대상자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부스터샷은 접종을 좀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주도 있고 예. 어떤 주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당사자가 와서 그 세 가지 조건에 안 맞더라도 65세가 안 되거나 의료나 교사가 아니더라도 네.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오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에 이 혼선에 대해서 그쪽 언론들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이게 머스트하고 메이비하고 헷갈린다는 거죠. 예. 머스트는 정부에서 발표한 아까 세 가지 기준이고 네. 예. 메이비는 맞을 수도 있다는 건데 가서 저도 기저질환자입니다 라고 하면 메이비 오케이 하면서 이게 나준다는 거죠. 그래서 머스트 대상자하고 메이비 대상자가 너무 헷갈린다. 이런 그 헤드라인 기사가 났고요. 그리고 기저질환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좀 보여달라 할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진단서가 아니라 본인의 말입니다. 본인의 말. 본인의 말이니까 어허. 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보면 우리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미국에서 3차 부스터샷을 더 이렇게 시동을 걸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미접종자가 많거든요. 예. 아직 한 7천만 명 넘게 그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그 백신 저항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백신 저항 그룹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중요하고 도움이 될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라 정책은 별로 없고 두 번 다 맞은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맞추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섣불리 모든 대상이라고 발표한 것도 좀 혼선을 초래한 것도 아쉽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앞 순서에서 정동식 교수도 얘기를 하시던데 예. 저개발국의 백신은 언제 도대체 도와주고 공급해 줍니까? 예. 아프리카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프리카 4% 미만이더라고요. 백신 접종률이. 네. 그러니까 너무나 낮은 수치잖아요. 예. 탄자니아에는 현지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런 데 도와줘야 되는데 선진국에서 전부 다 3차 부스터샷을 다 강조하면은 저개발국의 백신은 어떻게 될지 저는 아쉽습니다. 예. 이게 미국이 점점 이게 어떤 이 과학의 부분이고 백신의 부분인데 이게 정치적 이념적인 성향으로 이런 게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전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본인 지지자들은 거의 맞는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건데 안 맞은 사람들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뭔가 설득 작업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좀 네. 안타깝다. 근데 쉽지 우리나라도 않네.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이 돼야지 설득을 하지 하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진짜 64%면 너무 좀 적게 맞긴 했네요. 그죠? 그렇죠. 예. 아니 그냥 약국 가고 마트 가면은 다 맞춰준다고 그 정도인데 그 그러니까 정도인데도 이렇게 백신이 없어서 정말 힘든
나라도 많은데 있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은 또 미국 못지않게 브라질 대통령 가족이 코로나 관련 각종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이거는 무슨 뭐 브라질 보건 시스템 국제적 망신이다 하는 보도도 나왔다고요. 아우 그 보소나로 대통령 브라질 현직 대통령입니다. 우리 코너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서 유명한데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만한 이슈를 만들고 있어요. 네. 본인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본인이 벌써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때 한동안 시끄러웠거든요. 네네.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백신을 안 맞고 있습니다. 나는 한번 걸렸기 때문에 네. 항체가 형성됐다고. 그러면서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유엔 총회에 보소나로 대통령이 참석했거든요. 예. 백신 안 맞은 상태에서 참석했습니다. 마스크도 제대로 안 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 아들이 수행했거든요. 네. 아들이 현직 그 하원 의원이기 때문에 아들하고 보건장관이 그 대통령을 수행을 했거든요. 그 유엔 총회 뉴욕에서. 거기서 바로 걸렸습니다. 아들도 걸리고 보건부 장관도 걸려가지고 브라질로 귀국하자마자 지금 격리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도 그 아들이 그 친아들이니까 가족이 상당히 구설수에 올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것은 바로 영부인입니다. 부인 미셸 보소나르가 이번에 남편을 따라서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하러 뉴욕에 가서 뉴욕 갔죠. 뉴욕에서 백신을 맞았어요. 아. 자, 이게 뭐 큰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브라질에서 이 미셸 보소나르는 자기 차례가 7월에 이미 있었거든요. 네. 7월, 8월, 9월까지 계속 안 맞고 있다가 미국 뉴욕에 따라가서 거기서 백신을 맞은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지금 브라질 국내 여론은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 비난 여론이 너무 격화되고 있어요. 영부인이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했다고? 그럼 우리 브라질의 보건 시스템하고 국가 백신 접종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영부인부터 여기서 맞는데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가서 맞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리고 아들은 또 아버지 따라가서 이번에 또 백신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와서 바로 격리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거 그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거든요. 내년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내년 재선에서 보소나로 대통령을 지지할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니까 24%입니다. 아 지지율이? 네네. 야 24%나 되네요. 그것도 놀랍네요. 이게 더 놀랍네요. 참. 아 이게 저는 그 유엔 총회장에서 점심 식사를 못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햄버거 사 먹으면서 그거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또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계셔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지 참 이분이 정말 정말 남미의 글쎄요. 트럼프라는 별명보다 다른 별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트럼프는 진짜 약과입니다. 예. 다음 질문은 화웨이 회장 딸 멍완저우 부회장 캐나다에서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고 중국도 간첩 혐의 캐나다 2인을 석방하기로 했다. 네.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이거 저 지난 주말에는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네. 예. 화웨이 창업자의 바로 친딸이지 않습니까? 런칭페이의 친딸인데 멍완저우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캐나다 밴쿠버의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가지고 자택연금 됐었잖아요. 네네. 그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난 주말에 이 언론 쪽을 보니까 완전히 무슨 국가 원수가 국빈 방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레드카펫 공항 깔고 환영객들 전세기도 나와가지고 띄우고. 전세기 띄우고 그리고 거기서 왜 꽃 받고 이렇게 연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지난 3년 동안에 또 상당히 다른 여론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3년 전에 2018년 12월에 밴쿠버 공항에 체포됐습니다. 그 혐의는 현직 하웨이 창업자의 딸이고 하웨이의 부회장이었는데 혐의는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위반해서 이란 기업들하고 몰래 눈속여가면서 거래하려고 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체포돼서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한 거거든요. 계속 그 3년 동안 법정 소송을 벌였죠. 이거를 미국이 지금 3년 만에 기소 중지를 해준 겁니다. 해주면 캐나다는 이제 석방해줄 명분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기소 중지를 해주고 그러면 중국은 이제 환영하고 승리한 것이지만 뭔가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그동안에 3년 동안 캐나다인 2명을 억류하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전직 외교관이고 한 사람은 사업가인데 이 두 사람을 간첩 혐의로 똑같이 체포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석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이게 갈등이 더 그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데
이 지금 석방으로 3국이 합의한 걸 가지고 의미가 있다. 좀 이게 화해에 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 네. 아니냐. 어떤 그런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사실 또 화웨이 그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갈등이잖아요. 예, 네. 예.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미중 이제 화해의 계기가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또 너무 중국 언론에서는 너무 우리가 차이나 빅토리라는 네네. 너무 큰 승리라는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다시 또 뭔가 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중국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이돌도 팬덤도 없애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내년이 시진핑 주석이 10년째 되는 해여가지고 다시 네. 재신을 받아야 된다는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다음 달에 일본 마코 공주가 결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하고 결혼하면서 일체 왕실 지원금을 거부할 걸로 보인다고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데 그 지원금 안 받는 경우가요. 이걸 또 이거까지 거부하니까 마음 고생이 심했겠습니다. 일반인하고 약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너무 말이 많은 일반인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2017년 9월에 약혼을 했으니까 지금 4년째죠. 계속해서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직 약혼자라고 해야겠네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네. 약혼자 자기 대학 동기생입니다. 예, 공무로 게이인데 공무로 게이는 법조인이고 큰 문제가 없는데 공무로 게이의 모친이지 않습니까? 모친이 이혼하시고 난 다음에 네. 이혼 아니 사별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사별. 사별이죠. 사별하고 난 다음에 예.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갖고 돈을 안 갚고 예, 400만 원 그런 빌렸는데 거. 한국 돈으로 하면 4천만 원쯤 되네요. 네. 그럼 4천만 원 아직 안 갚고 있는데 왕실 지원금 주면은 그 돈으로 갚을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여론들을 다 의식한 것인지 내년 드디어 죄송합니다. 10월달 다음 달에 10월달에 결혼 혼인 신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주어지는 왕실 지원금 1억 5천만 원 약 한 16억 원쯤 됩니다. 이 16억 원 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혼인 신고만 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왕실에서 이런 결정을 해서 사랑을 찾아서 뭔가를 이렇게 용기 있게 내딛는 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언론이 정말 너무 집중적으로 조명을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야 이게 참 일본이 이제 왕정이니까 그러니까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마코 공주 그 아버지 친아버지가 현직 왕세제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스위스 동성 간의 결혼 허용 여부를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네. 결정하겠다. 이 결과가 주목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기 직전에 좀 확인해 보니까 네. 방금 몇 분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64%가 동성 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라고 해서 지금 방금 통과가 됐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스위스가 그러면 이제 딱 30번째 국가가 됩니다. 30번째 국가예요? 동성 간 결혼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국가입니다. 제일 먼저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2001년도에 20년 전에 이미 허용을 했고 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걸 승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스위스가 마지막 남은 유럽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동성 간 결혼을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고 내년 7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 간에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고 아이도 입양할 수 있고 아이 양육에 관한 권리도 모두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진짜 많이 한다니까 네.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막 토론하고 국민투표하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63%가 찬성했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나머지 반대했던 사람들이나 이거를 했던 사람들은 갈등이나 이런 게 심한지 대체로 지금까지 스위스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예. 지금 이거 사실은 이미 정부하고 의회는 이미 승인했거든요. 예. 이미 승인했는데 이번에 국민투표 다시 하는 이유가 이 반대 여론들을 등에 업은 당들이 그 나머지 30%의 의지도 확인해야 된다 해가지고 네. 다시 국민투표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근데 되게 작은 나라인데도 예. 거의 직접 민주주의 수준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생활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일상화돼 있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제조 역시